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밥값과 기름값,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은 역대급 대폭락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로 마포대교 검색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마포대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다리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다른 한강 다리에 비해 더 많이 나오면서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마포대교 순찰을 강화한다는 관할 경찰서의 메시지 내용도 공개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치솟아버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리는 누구도 예상 못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의 뇌관을 터뜨려버렸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버리면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초급등해버렸고 이러한 필수 소비자에 대한 지출이 대폭 늘어나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과 같은 내구재 소비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주르륵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빠르게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 사태가 초장기화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장기전에 돌입했다며 푸틴이 실존적 위협을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온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한 강을 건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대대급 병력을 거의 전멸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도부에 대한 숙청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8일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다가 73대 탱크와 장갑차 1,500명의 병력을 잇는데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하 계획을 미리 간파한 우크라이나군이 곡사포 등으로 일제 포격을 퍼부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저조한 전과의 러시아군 지도부에 대한 숙청설까지 나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러시아군을 지휘하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재신임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군 장성들은 푸틴이 저지른 일에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쟁 장기전이 확정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일대에서 퇴각했지만 도네츠크 방면에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새로운 장기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러시아가 곧 중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믿기지 않는 한국의 성과에 그동안 고통받았던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러시아는 한국만 예외적 조치를 취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입국 제한은 물론이고 수출 제한 및 각종 제재를 시작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러시아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만 특별히 제재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전날 발표한 특별 경제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 경제 조치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 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제재 대상에게는 러시아산 제품 및 원자재 수출에 완전히 금지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기전에 돌입한 러시아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섬 가운데 하나를 한국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얼마 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업로드된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으니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러시아 땅 일부를 팔고 비오국으로 포함시켰는데도 한국만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모두 철회한 러시아. 주요 외신은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이 최근 러시아를 설득해 잘하면 종전선언, 최소한 휴전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해버렸고, 미국과 중동국들도 탈러시아를 선택한 유럽국들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G7이 러시아를 상대로 긴급 발표를 했죠.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꾼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G7의 공동 발표에 중국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G7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바꾸려 하는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점령한 도네스크주, 그리고 루안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뿐만 아니라 수년 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계속 이곳을 불법 점령하는 이상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최악의 경우 G7의 단체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완전히 무너져 내린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러시아에서 시작한 나인브릿지, 세계 최고의 세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러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신북극 항로를 개척해 러시아를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고, 가뭄과 추위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러시아의 드넓은 땅에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최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 러시아를 전 세계 최대 식량 생산지로, 러시아를 최강 부유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5G 기술과 첨단 농업 기술이 만나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베리아에서도 초대량 경작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러시아를 글로벌 생산 허브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의 나인브릿지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우크라 사태가 발생하자 전면 중단됐는데요. 무려 104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를 앞둔 러시아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 바로 한국의 나인브릿지 전략을 통해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국이다 보니 러시아가 한국과 손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러 경제 제재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뒤에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에 특별 대우를 하자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통화에서는 놀랍게도 휴전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전 세계 여론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며 한국이 이번 우크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막심 코지스키 르비우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독재 국가에 승리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겁니다. 한국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을 우크라이나가 닮아야 할 본보기로 삼고 싶다. 몇 년 전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 매우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였다. 동시에 남북한이 70년 넘게 휴전 상태라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적과 붙어있고 한국도 북한, 중국처럼 위험한 이웃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만큼 주변 상황이 어려웠지만 이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나라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러시아가 시작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파괴된 국토를 재건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듯이 러시아보다 발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완전한 승리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